안녕하세요. 임소원입니다. 푸른 5월의 첫 시간, 강연 백도시 5월 달의 첫 시간입니다.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강연 백도시에 나오시는 그 강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극복할 때 제일 필요했던 게 바로 가족의 위로와 가족의 응원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저희 강연 백도시 함께 하시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연 백도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인 20살 청년 송기환.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그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내가 엄마가 없고 결손가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중학교 때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명문대를 목표로 오직 공부에만 매진. 그는 결국 그토록 바라던 특목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바지나 옷 이런 것들 막 걸레로 사용하고 자는데 도중에 막 뺨을 때리기도 했고 어디에도 기댈 수 없고 어떤 사람의 손도 붙잡을 수 없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결국 6층에서 몸을 던진 그.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봤죠. 과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였으며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뭐였으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걸 찾았던 것 같아요. 방황하는 10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송기환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연소 소장님이실 것 같아요.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외모상으로도 너무 젊고, 그 다음에, 어떤 눈높이랄까 생각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참 청소년들 상담에 잘 응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 네. 아팠던 경험이 있었고 그렇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같은 또래니까 네. 이해하는 공감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우리 송규환 씨가 강연하실 주제가 정말 강렬합니다. 10초입니다. 10초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네. 딱 느꼈던 게 1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강연에서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초. 자, 그 의미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라는 막중한 지휘를 맡고 있는 송기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0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눈을 깜빡깜빡 몇 번 했다가 숨을 몇 번 쉬었다가 하면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뭐 장난감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게 되더라고요. 이제 잦은 회식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또 화를 풀거나 막 뭐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제 뭔가를 집어 던지고 그러실 때는 어머니랑 같이 뭐 나가서 찜질방에 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7살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어머니 또 그때 같이 오셨는데 몇 밤 안 지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체 어디 갔을까? 그때 저는 뭐 이혼이란 단어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가정 불화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고 아마 어머니가 뭐 싸워서 나간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제 친구네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엄마가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저희 집에 오면 할아버지도 아프시고 할머니도 아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게임에 많이 중독이 됐죠.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니까 6년 넘게 거의 10시간 하루에.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학교 때 처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이 40점, 영어가 20점이 나온 거예요. 아, 정말 공부를 안 했지만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때 또 충격적이었던 게 전교 3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전교 3등한테 와, 야, 너 전교 3등 멋있다, 최고다, 너 똑똑하다 하면서 좀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비록 지금 엄마도 없고 아버지가 더 술도 많이 마시고 하지만 나도 좀 무시 안 받고 살고 싶다,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인정받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죽어라 했죠. 그래서 성적이 다음 기말고사 1학기 바로 기말고사에 9등이 된 거예요, 전교에서. 그래서 이제 전교 9등을 하고 나니까 와,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붙었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고, 제가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이만큼 커지셨어요. 항상 아버지가 제 옆에 이렇게 딱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별로 상관 안 하면 되지 않는데, 갈수록 아버지 너무 부담스럽다, 좀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서 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특목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알고 갔지만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게 학교 수업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의지는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정도 지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잖아요. 충격적인 성적표가 나왔죠. 9등급. 꼴찌 바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자괴감도 되게 많이 들고, 좀 내가 부끄럽다,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겠다, 얘네들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여기서도 공부뿐이 없다. 그래서 좀 어울리기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도 좀 따돌리는 그런 것도 생겼고, 왕따. 그래서 저 방에 있던 한 명이 이제 좀 리더적인, 좀 주도를 해서 저를 나쁘게 많이 얘기를 했죠. 쟤 뭐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인 애다, 영어 못한다, 뭐 찡기, 뭐 찐따,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제 책상이 다 뒤집어 엎어져 있고, 또 제 바지, 옷 그런 것들을 막 걸레로 써가지고 자기네들 음식물 닦고 있고, 처음에는 그냥 뭐 약 올리는 정도였다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 뒷담화를 막 하는 거예요. 완전 재수없다, 지 혼자 뭐 잘난 줄 알아 막 하면서, 지가 뭐 공부해봤자 되겠어? 안 될 놈은 안 돼. 이러다가 갑자기 한 녀석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따귀를 탁 자고 있는 저한테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모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는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치구나, 나를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구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짐을 다 싸고 집에 가게 돼요. 나 못 살겠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아버지도 이해를 전혀 못 하셔주더라고요. 내가 나 뺨 맞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도 똑같이 때리면 되지. 왜 맞고만 있냐. 너 왜 대체 공부 안 하는 거냐. 너 거기 갔더니 완전 해이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옆에 계시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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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가 이렇게 여유 있냐?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막 주먹으로 때려서 저 눈도 터진 적도 있었고, 그리고 112, 119도 많이 와서 그러고 중재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냥 죽자라는 생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밑도 안 보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머리부터 닿으면 무조건 죽겠지, 깨지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깨어난 데가 응급실이더라고요. 삐뽀 삐뽀 어느 소리가 들리고, 산 건가?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분명히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데도 진짜 어이없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했는데도 살았다. 그러면서 뭘까라는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좀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제 부끄러움이라든지 엄마가 없는 거, 그런 것들, 뭐 집이 가난하고 뭐 차상위 계층이고 그런 것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친구들한테 다 이제 방어를 했었는데, 그 자살 시도 이후에 인정을 했죠. 그래, 난 나를 인정한다. 내 환경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진짜 하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학교는 이제 몇 달 다니다가 자퇴를 하게 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때는 이제 글도 쓰고, 엄마랑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기완이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병원에서 처음 생일 파티도 하고, 그리고 엄마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강화도도 가고, 오이도도 가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또 제가 느낀 점을 글로 쓰기도 하고, 또 랩 가사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둘씩 찾아갔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뭐 큰 행사도 많이 기획해보고, 또 교육신문 기자로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 돼서 제 아팠던 얘기들을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 느껴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10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살 시도를 했었을 때 떨어지는데 솔직히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10초만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에 하고 싶은 거였는지 그 고민들을 하면서 차분히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좋고 행복한 시간이 되고 즐거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초 딱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네. 고민하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학업이나 진로나 이성 문제, 그리고 또 집안의 가정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같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실래요? 이제 어떤 순간이 오던 간에 이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길에 따라서 자기의 뭐 길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뭐 고민을 하거나 너무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딱 10초 동안 자신의 생각을 해보고 결정 내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고 가슴이 뛰는 거라면 그거에 답해서 가시면은 정말 행복이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잘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잡으셨습니까? 100분의 공감 의견단.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송기환 씨의 10초 강연의 공감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94도입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